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시장이 하락하는 듯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하락 쪽에 마인드를 기울이시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조정의 기회를 통해서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그리고 또 틈새 종목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계속 신경 쓰면서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어제도 말씀드렸던 저희 겨울 관련주를 살펴보는 가운데 관심주 쪽으로 필라 홀딩스를 말씀드렸죠. 오늘 한 또 6%대 올라갑니다. 이런 흐름처럼 시장 대비해서 좀 소외됐다가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은 계속 찾는 노력들이 지금도 시장에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오늘은 이제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미국 대선과 함께 여러 가지 흐름들이 끝난 뒤에 다음에 어떤 쪽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라는 쪽에서 오늘 건설 기계 관련된 섹터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SOC 투자하게 되면은 당연히 글로벌 경기 부양책의 수혜란 쪽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특히 SOC 투자는 직접적으로 삽을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삽을 들고 대규모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에 따른 토목이나 건축 쪽을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경기 부양이 가능한 특히 실업률을 끌어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가시화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일단 중국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좀 확인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코로나19만 끝나기 시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권만 받기 시작하게 되면 바로 이를 시행해서 뭔가 경기를 끌어올려야겠다는 정부들의 야심찬 계획들이 다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도 전인대 이후에서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은 신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SOC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소비 부양 조치를 하겠다. 약간 내수 중심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아직 있는 상황 쪽에서 일단 내수 중심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특히 지금 이어지고 있는 중국 지표들이 호조가 되는 부분들과 코로나19가 종식했다라고 하는 입장 쪽에서의 변화들 이런 쪽이 같이 맞아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 또 다른 측면을 봤었을 때 지금 중국의 입장만 보게 되면은 인프라 투자 규모와 관련된 쪽에서 지금 많이 얘기 나는 게 신인프라 투자 규모입니다. 즉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흐름들을 먼저 주도를 해서 기술 IT 쪽으로 신인프라 쪽을 먼저 계속 앞으로 끌고 나가겠다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규모도 상당히 지금 예측하는 기관들이 높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일단 비중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모든 중국이 신인프라만 투자하느냐라는 쪽은 아니죠. 지금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신인프라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비중은 여전히 구인프라와 관련된 쪽이 훨씬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도 역시나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많이 신경 쓰는 게 신인프라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구인프라에 대한 즉 SOC 투자와 관련된 과거의 어떤 직접적인 토목, 건축과 관련된 쪽도 만만치 않게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들을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또 하나 그러면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일단 이번에 대선 결과 관련돼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데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어떤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확대는 가장 이어질 수밖에 없는 쪽,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번에 바이든 후보가 내놓은 20억 달러의 인프라안을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규모죠. 미국의 GDP를 5조 원 이상 증가를 할 수 있을 거고 한 23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과 거의 버금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같이 이뤄가겠죠. 왜냐하면 실업률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게다가 마찬가지로 유럽도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신흥국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안정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 요인이 크다. 대표적으로 신흥국 쪽에서는 인도를 봐야 되겠죠.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과 경쟁이 약간 붙은 상황 쪽에서 고생을 했지만 우리도 계속 경제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국의 어떤 굴삭기나 건설기계 쪽은 그쪽보다는 또 한국 쪽이나 이런 강점 있는 국가 쪽으로 또 수주나 발주가 또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국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국내 굴삭기 수출 상위 국가와 월별 수출액을 보게 되면 딱 하는 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올 초에 여러 가지 글로벌 경기가 살아난다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늘어나다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죠.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9월 달까지만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나왔던 수치를 더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좋았던 수치를 다 넘어간다는 얘기는 벌써 수출과 관련된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의외로 중국 쪽, 물론 로컬 브랜드가 많이 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관련된 쪽의 흐름들 나쁘지 않고요. 특히 호주 쪽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미국 관련된 쪽은 약간 약하죠. 하지만 대선만 끝나게 되면 이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인 볼륨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만 단순하게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쪽은 일단 턴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 시장 쪽에서 어떤 상승률로 보게 되면 벌써 여름 때부터 가파르게 증가율이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미국 쪽은 아직은 아닙니다. 미국 쪽은 좀 정체된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것만 봐서 끝나면 안 되겠죠. 대선 이후에 나오는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턴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G2가 모두 다 SOC 투자에 열을 내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도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측면들이 높겠다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 두산 인프라 코어의 매각 이슈가 지금 남아있죠. 그런 쪽에서 두산중공업이 갖고 있는 지분들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제 변화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쪽에서 지금 약 한 8천억까지 경영권 프리미엄과 함께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또 현대중공업 쪽이 관심이 높았다가 GS건설도 우리도 참여하겠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이 어떤 두산인프라코어라는 어떤 이제 건설기계의 또 핵심적인 종목들이 아무래도 몸값이 높아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두산그룹뿐만 아니라 두산밥켓에서도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관점들 이쪽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다시 기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굴삭기 구조와 관련된 부품 쪽을 봤을 때 저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거 뭐 주식한다고 다 알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가장 많이 소모품으로 쓰이는 쪽이 이 램 실린더 관련된 쪽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이쪽이 가장 많이 또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소모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또 이제 포크레인 앞쪽에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가장 또 부품의 사용이 많은데 게다가 또 이제 하부 주행 구조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쪽에 대해서는 움직이는 또 단계고 또 거친 쪽을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소모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다는 쪽에서 주목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교체 수요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관련된 부품주들의 어떤 실적이나 변화들도 크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직접적인 제조하는 회사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두산밥켓 이런 쪽으로 있는데 두산밥켓은 미국 쪽에 그리고 또 유럽 쪽에 소형 굴삭기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또 진성TC, 대창단조, 흥국 같은 경우가 있는데 하부 주행체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단단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진성TC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규모를 갖고 있죠. 게다가 미국과 중국, 특히 캐터필러를 통해서 어떤 납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미국의 변화 요인들이 나왔을 때 진성TC도 충분히 실적에 대한 변화 요인들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밖에 중국이나 신흥국 쪽, 특히 타타나 히타치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대창단조도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내부자, 특히 CEO가 주식을 매수하는 어떤 공시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우리 주식 실적 좋아진다는 관심이 높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흥국 같은 경우도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신흥국 쪽에 강점을 갖고 있고 특히 DY 파워 같은 경우는 인도가 만약에 어느 정도 유압 실린더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데 앞서 보셨었죠. 그런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인도의 35% 정도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인도도 드디어 SOC를 강화시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수혜가 또 크다는 쪽도 세부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관련된 투자 전략들은 상반기는 코로나19 때문에 부진했지만 하반기는 당연히 실적 회복이 들어갈 텐데 속도에 대한 부분들 내년 가게 되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기 부양책 계속 확인하시되 중요한 부분들은 실적 대비 지금 주가가 비싸지가 않습니다.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은 그동안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종목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 대비 저평가인 가치주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지 못했던 종목들 이런 쪽이 지금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화두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내년까지 연결되는 시세들은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종목을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미국마저도 어떤 SOC 투자를 강화시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우리나라에서는 두산밥켓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표적인 수요처에 대한 변화가 나왔었을 때 어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봤을 때 내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PER 12배 그리고 한 또 PBR 0.7배 그렇게 많이 안 비쌉니다. 그런 쪽에서 어떤 그룹 리스크까지 탈피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들 기대하면서 1차 목표가는 4만 원대, 손절가 29,500원대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부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한 종목을 고르다라고 하게 되면 흥국이라는 회사가 눈에 띕니다. 이쪽 같은 경우도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89억이는데 벌써 상반기 영업이익이 78억까지 거의 한 해 어떤 영업이익을 지금 벌써 상반기에 다 이어가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670억이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이 싸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주당 순자산 5,500원대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은 주가가 턴을 할 때 강한 변화가 나올 기대감이 높다는 쪽으로 보여지면서 목표가는 1차로 7,000원대, 손절가는 4,900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건설기계 관련된 SOC 투자와 관련돼서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까라는 흐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드렸고요. 이의 흐름들은 앞으로의 미국 대선 이후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서 대응하는 전략들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